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확실히 추석이 지나니까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양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6거래일째, 코스닥은 7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가 시장을 끌어가나 살펴봤더니 오늘장 단연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가 풀 충전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을 안고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주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포트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값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좋은 소식으로 또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하나씩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네. 우선 그 밸류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동안 밸류업에 기대를 받았었던 금융주, 보험주들은 조금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된 저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특징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뭐 폐지 이야기는 없지만 유예 쪽으로 지금 이야기 가닥이 조금 잡혀가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단독 리스크죠. 우리 시장만의 단독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가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크로인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연준의 매파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좀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인플레 재점화 조짐이 없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비컷 잘 한 거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도 없을 것 같다. 연착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조금 발목을 잡았었던 요소들이 하나씩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조정의 명분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10월은 되게 굉장히 시장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옐런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네. 민주당 소속 이제 민주당 출신 인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되게 옹호적인 이런 행보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집권당의 지지율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굳히기를 위해서 시장을 조금 부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 QRA보다 더 많은 단기채를 풀어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4분기 동안에는 TGA 잔고를 좀 1,500억 달러 수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이제 유동성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금 매크로 배경도 괜찮아지는데 이런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까지 되게 될 경우에는 10월은 단순히 상승, 반등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 특히 10월에 그러면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는 또 거기에 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열심히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말미에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매일 이야기를 드리는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전략,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 같은 경우 리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이 기법이 이 전략들이 지금 시장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 잘 먹혀왔고 앞으로는 더 잘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교육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10월 이 남은 시장에는 정말 꽃길만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성재 전문가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또 끝에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 여전하시죠? 그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고민점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죠. 복숭아 주스님의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6,3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재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엑셀 세라퓨틱스의 오늘 종가는 9,390원으로 오늘 상한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재료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인공혈액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서 주간 산업으로 주간 기업으로 조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이 한 가지 이유고 사실 이제 저출산이 글로벌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혈액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조금 걱정이라면 걱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공급 관련해서 인공혈액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또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이 공모가 시작되고 나서 이 공모가 상단, 하단을 정해놓고 상단을 돌파해서 10,000원에 이제 공모가를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 첫날에 이 공모가 대비 플러스 30% 근처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눌린 다음에 공모가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공모가 근처로 온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가에서는 한번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를 단기간에 내에 뚫어내는 케이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사실 지금 같이 어떤 모멘텀으로 쭉 이어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니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모 가격을 잘 돌파를 해주고 당일 안에 5% 이상 넘어서 종가 마무리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항을 받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의 흐름을 보고 나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만약에 내일 종가가 10,000원, 공모가가 10,000원보다 5% 위에서 형성돼서 돌파를 해서 종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잡혀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이 상장 첫날 최고점인 13,000원 구간까지 저는 저항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종가를 보고 나서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가의 저항을 받고 다시 음봉으로 밀려서 오늘 종가 아래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다시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 모멘텀이 연속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추세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 가격을 보면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서 그러니까 홀딩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일 그냥 익절로 나와야 되느냐 기준을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항을 받고 오늘 종가 밑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냥 바로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13,000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 한번 네.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세라퓨틱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LNF입니다. 매수가 18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104,80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LNF 정말 좋은 성적 내줬는데 1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훈풍입니다. 2차 전지주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또 4%나 또
올라가면서 정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이런 반등을 또 그럼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LNF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LNF가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향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LNF뿐만 아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업종이 특히 오전장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번에 나온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예상치 상회 전망 이 부분 때문에만 2차 전지 LNF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미 있는 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61선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61선이 노란 선입니다.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10% 아웃퍼폼을 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만약 61선이 돌파가 됐을 때는 앞에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241선이요. 녹색 곡선인 241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LNF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정이 나오는 동안 고객사 다변화를 꽤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대형 업종, 특히 이제 코스닥 상위 대형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 장비 종목까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 MDD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벗이 나온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자체에 조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수급 흐름이 조금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지금 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단기적인 어떤 뷰 관점에서 보기에는 손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18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가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어떤 의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중반부가 넘어갈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이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하면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바닥을 잡는 것은 내년이 될 것 같고 단기 랠리가 내일 61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 14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년 상하반기까지 좀 길게 끌고 가면서 20만 원 주가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차분히 들고 가보는 전략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장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요 하단부 최근에 이제 이제 9월의 저점인 요 82,000원 구간이 다시 깨졌을 경우에는 또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주가 레벨이 크게 하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2차 전지주들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탈중국화를 외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산을 제재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실적이 아마 개선이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라고 내년 생각을 하반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 쪽에서도 이미 중국의 전기차 이제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밀려난 부분들도 있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의 의심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예상하는 거 올해 LNF의 실적이 올해 총 매출 실적을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냐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전체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방향성이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하나솔루션이고요. 375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물린 종목 분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더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솔루션의 오늘 종가는 26,550원입니다. 오늘은 10%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들어가기 추가 매수의 여력은 없으시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솔루션, 그럼 대응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뭐 거의 9치에 들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폴리마켓 기준으로 봐도 4% 지지율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테마 하면은 사실 해리스 부통령 쪽의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선 테마의 랠리의 향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케이블 핵심 소재 반도전 생산 능력을 조금 확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떤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환경 이야기를 좀 계속 꾸준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더 환경이 좋아질 건데요.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에너지원의 공급원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 소모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에 우리가 계속 의존을 해서 이거를 발전시키다 보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탄소, 탈탄소에 대한 에너지 시장도 같이 성장을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장 성장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신재생 에너지, 또 원전, 이런 에너지 공급원들의 어떤 업종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길게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 볼 수 있거든요. 긴 사이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긴 사이클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또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났을 경우에는 이게 긴 사이클 상에서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대응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선 결과 여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기간이 끝나갈 시점 정도에 241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000원, 뭐 3만 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본전 근처까지 왔었을 때 욕심 없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략을 하시는 것이 되게 보수적인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조금 보고, 또 이제 당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상장 모멘텀까지 같이 조금 나는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조금 길게 2, 3년 길게 그냥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매수 비중이 2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이 적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본전 근처에서 한 10% 정리를 하시고 10%만 조금 길게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솔루션 짚어주시면서 AI는 곧 신재생이고 신재생은 곧 원전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요. 이 전력기기주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도 또 이 전력기기에 다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뉴스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전력망 미국의 전력망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체 이제 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시 뭐 재차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전망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올라왔던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처럼 올라왔었던 만큼 단기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추세 우상향을 하면서 몇 년, 이제 2년, 3년을 조금 반영을 한다면 이번 2분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 정도는 1, 2분기 때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전력망을 더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매출이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4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이라든지 전선 쪽은 4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주가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반전될 가능성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M83이고요. 24,65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오늘 종가는 19,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재료가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잘 편승해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
투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또 중요하고 또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추세 저점을 조금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실적과 공모가인데 네. 실적이 그렇다고 지금 시가총액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낮지도 않지만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다고 이게 어떤 실적이 조금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조금 대응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자면 저는 손절가를 17,000원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21,000원 좀 짧게 대응을 하셔라. 짧은 테마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M이고요. 2,940원 매수가시고 5% 비중의 손실 중이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8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M까지 한번 해주시죠. 우선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 이제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법제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인 블랙록에서도 이 토큰 증권이 앞으로 이제 금융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내러티브가 저는 이제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 NFT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내년에 STO 쪽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도 주인공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대응 그래도 이야기 드리자면 손절가 2,300원을 제시드리고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000원을 제시드리고요. 네.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잘 받으셨죠?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방으로 들어와서 내일 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이번 주 뭐 월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시장은 바닥이 나왔다. 이것을 조금 물릴 생각이 없고요. 네. 지금은 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된다. 아직도 조금 경직된 사고로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경기 침체 우려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까지는 시장이 정말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자세로 지금 시장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우상향을 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오늘 장에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테슬라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2차 전지가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공략을 해야 된다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질 텐데 뭐 셀도 있고 소재 부품도 있고 전고체 쪽도 있어요. 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나요?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61선 돌파를 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재 기업은 일단 당연히 가장 잘 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숫자가 큰 쪽이 소재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비 쪽도 잘 봐야 되고 특히 전고체 쪽은 사실 이미 앞선 퍼포먼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장비 대비 조금 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IRA 법안에 또 이제 수혜 종목들인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금 잘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IRA 법안을 그대로 이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다시 우세해지게 됐을 경우에는 IRA 법안을 다시 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변수로 놓고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 것도 저는 오늘 2차 전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동안의 어떤 약세 흐름에서 추세가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좀 돌려질 수 있는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오늘 테슬라 효과도 있겠지만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여기에 다 잔재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지금 단기간으로는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중국 쪽에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장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무거운 업종들,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이 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빠진 섹터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섹터 지금 좀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그 연준이 빅컷을 했고 미국이 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눈치 보다가 부양책을 가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 저는 재차 반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부터는 어떤 특수한 업종만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이제 유동성 흐름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혹은 3분기까지 보였던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형태가 아니고 상승 종목 수가 많은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가주는 그림이 적어도 올해 4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체질이 조금 전반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도 풀리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또 정말 좋은 종목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이 정말 많지만 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위로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저희는 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법, 저는 스마트머니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기법이고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앞으로도 드릴 건데 기법에는 기법의 좋은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한 가지는 승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률. 예, 승률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기법으로 좀 다들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간단해야 돼요. 누구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법이 승률이 높아도 복잡한 로직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오판을 하는 경우, 오류된 판단을 하는 경우 혹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매매 횟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승률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법이 되게 간단한 로직으로 이루어지는 기법, 승률 높은 기법이 가장 좋은 기법의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승률도 좋고 배우기 간단하다. 이 장점을 다 두루두루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배워볼까요? 예,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들을 먼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 주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매집이 들어갔을 때 그 매집에 들어가는 돈, 그것을 똑똑한 돈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법을 가지고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그렇고 뭐 리뷰 종목들을 보셔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뉴스가 뜨면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포들의 매집을 정확하게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낸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신호가 뜨고 나서 항상 뉴스가 나오고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기법 이름을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요, 그냥 무료로 조건 없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셔서 이것을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면은 일봉 차트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포착이 되고 나서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매매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어떤 이런 뉴스들이
등장하기 전에 주가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뉴스들이 등장하기 전에 빠르게 이 신호가 포착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이제 종목을 매수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리서치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리서치를 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제공이 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들어갈 때는 이미 아래서부터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모멘텀을 내가 오판을 했다거나 혹은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가 등장해서 이 모멘텀이 소실될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불가피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모멘텀의 시작점에 이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변수가 등장해서 소실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야무지게 잘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은데요.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도 정말 간단하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배워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매 포인트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 매매 포인트 간단합니다. 사실 구두로 설명드리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신청하셔서 받아가셨다면 등록을 하실 거잖아요. 이 신호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은 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포착된 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보통 포착이 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포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가가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연간에 굉장히 저점 대비 크게 올라간 주식들에서 저점에서 어떤 유형의 매집이 시작되는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게 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요거를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그럼 매수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요. 조정이 나올 때 포착 당일 캔들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경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이후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4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되기 전보다 포착되고 나서 직후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추가 매집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착 당일에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다. 이거는 급등 전에 나오는 전조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 거래량 늘어나는 게 확인만 됐을 때 그냥 바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손절도 간단합니다.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추세선도 등록하시고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거래를 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은 말 그대로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수익이 났을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확인시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종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조정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와도, 그래서 빨간불에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는 거죠. 손실이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만약에 이 후자대로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매매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실로 수렴될 겁니다. 기법을 이용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나온다면 짧게 나와야 되고요. 수익을 챙길 때는 길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승률이 50%만 돼도 이 앞에 말씀드린 로직대로만 간다면 결국에는 매매 횟수가 반복될수록 수익이 복리로 쌓인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적합한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고, 누구나 쉽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가져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표 종목, 코스닥 대표 네. 종목입니다. 대장주예요. 잡주가 아닙니다. 3분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도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저점에서 포착이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재료로 발생을 했냐면, 2월 22일 왼편에 보는 기사 보시면은요,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이날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26일 바로 한 4일 뒤죠.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회사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회사에서 양사 간의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보도를 공시로 내고 기사로 보도되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죠.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근데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이걸 주목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매집을 했는지 여부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다면 우리는 주포들의 매집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은요, 하얀색 이제 박스 표시해서 제가 뉴스 발생일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때 급등이 나올 때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녹색 규등 표시를 보이시죠? 3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최초 신호가 9월에 떴고 마지막 신호가 2월 13일에 떴는데요. 최초 신호를 한번 볼게요. 9월 달에.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포인트다. 포착일 보시면은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즉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대장주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저점에서 포착을 해주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 포착일 마지막 신호 포착일 2월 13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끌고 온다고 했을 때 3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4월에 저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해도 100% 수익권에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 추세선을 만약에 신호 포착일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와서 떨어진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 6,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익이 나올 때는 이렇게 몇백 퍼센트,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신호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 제가 PDF 파일을 상세하게 작성해놨어요. 전부 다 무료로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신청만 하셔서 다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정말 좋은 기법들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승률이 좋아야 되고 간단해야 됩니다. 이 장점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지금 방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옆에 번호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렇게 다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한번 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국내 시장은 정말 수익 내기 힘들다, 어렵죠.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과 기법을 잘 구사만 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도 더 큰 단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기회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고 정말 이 전략대로 한다면 수익을 잘 챙길 수 있구나. 이거를 꼭 한번 직접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기대려고 하면 쓰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대지 않고 혼자 서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배우셔서요. 이 종목들 직접 잡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서 또 실력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또 실력을 또 본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오늘 AS를 좀 해볼게요. 예.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나요?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 AS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8월 27일에 받았던 보로노이고요. 매수가는 87,700원, 목표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5.4%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이 종목이 97,5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오늘은 지금 살짝 쉬어갑니다. 92,500원에 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목표가 10만 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예. 그대로 좀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5%인데 네. 어제 시세 기준으로 보면 10%가 넘는 그 시세 흐름을 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유지 중이고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표가를 조금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10만 5천 원까지 조금만 올려서 보셔도 된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요. 8월 26일에 포착이 됐고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서 오히려 매집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잡았다면 벌써 뭐 8만 원대에서 충분히 싸게 저렴하게 잡으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리뷰 드리는 많은 종목들 결국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 오래전부터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되고 리뷰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익률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이 방송 통해서 증명을 드렸거든요. 100몇십 %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달성되는 과정들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뭐 오늘 종가상 5%밖에 안 갔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안비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체결 이야기 이 부분이 가장 큰 재료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52주 신고가에 돌입을 한 경우는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까지 제가 바로 네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8.25% 이 매수 가격부터 이제 추천 가격부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대비 전일 고점 대비로 보면 한 11% 올라왔고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54,000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목표가가 52,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조금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두 번째 스마트 머니 신호가 6월 26일이에요. 이게 녹색 기둥 표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최초 시작 포착은 4월이거든요. 자, 포착일 이전에 보면은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니까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6월 26일 한 번 더 포착하더니 추세가 돌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저점과 전환점을 잘 잡아내주는 신호다. 주포들의 어떤 매집의 신호 시작점을 좀 잘 잡아내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신호를 먼저 과거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6월에 만약 이 종목을 봤다라고 하면은 37,000원 아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제가 신호가 포착되고 한참 뒤에 이야기를 들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가장 베스트는 언박싱 종목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직접 기법 받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갓 포착된 종목들 잘 리스트업 해놓고 관찰하다가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편하게 하시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이 기법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포인트를 K캡에 대한 매출 지속 성장으로 1조 매출 클럽 2년 안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면은
이게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드리고 나서 나온 재료들이고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한참 뒤에 나온 뉴스들이죠. 9월 뉴스고요. 오늘 이제 이런 뉴스 떴습니다. K캡이 미국에서 임상 3상 FDA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뉴스, 그리고 화이자 신규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스마트폰의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이런 뉴스들이 뒤에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의 어떤 똑똑한 매집 물량을 잘 잡아내주는 신호라는 컨셉으로 제가 스마트머니 명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를 꼭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을 그냥 다 드리잖아요. 그냥 다 드리기 때문에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 이에 따라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K 이노엔도 시세가 살아있으니까 이 종목도 목표가 5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조금 더 상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기법은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 거 확인을 하셨죠.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지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전화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쪽으로도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전화나 전화나 QR코드나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또 언박싱 종목도 그래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혹시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일까요? 오늘 자율주행 쪽에 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비만치료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성이 네.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이 어제도 자율주행 가져오셨고 맞습니다. 오늘도 자율주행이잖아요. 예. 제가 이 종목의 힌트를 간단하게 드리면 약간 예전에 제가 피카츄 힌트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피카츄가 지나면 뭐게요, 전문가님? 라이츄입니다. 라이츄입니다. 약간 라이츄랑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무슨 종목일까요? 라이콤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비슷했습니다. 아주. 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들,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율주행 쪽에 많은 비중을 더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어쨌든 지금 레벨 4,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4는 되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을 전가를 할 수 있는 게 레벨 4단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두고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셔틀 등 원격 주행,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주행 관제 시스템의 상태 천위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을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요. 근데 라이콤이 여기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등 광통신기기 핵심 부품 개발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라이콤이 개발을 했었던 이 초소형 이제 퍼스트 파이버 레이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이더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라이더의 어떤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요걸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도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라이더 관련,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 하면은 가장 이제 10월에 놓치면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10일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돼요. 원래는 이 8월 8일에 이제 공지한 바 있는데 7월 2분기에 10월 10일로 변경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이제 로보택시 공개해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약간 조금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극적인 효과로 조금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전략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서도 나중에 테슬라의 어떤 수익의 90%는 전기차가 아니다. 로보택시에서 발생할 거다. FSD에서 발생할 거다. 이거는 옵티머스,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까지도 연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8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 9월 13일 두 번의 번쩍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콤이 포착, 매집, 급등 이 세 단계 중에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급등 전에 나오는 포착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라이콤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포착, 매집, 급등. 이 포착과 매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볼 텐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이 회사가 사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5월 2일에 특례 상장을 했고 그때 공모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사실 회사 이름만 보면 어떤 회사지라는 고민이 들었었는데 회사 제가 판교를 지나가다가 최근에 이 회사를 봤어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좀 어떤 힌트를 드릴까 찾아봤는데 홈페이지가 전부 영어라서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예. 전문가님이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D&D 파마텍이라는 어렵네요. 네. 종목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저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주사제 치료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고비라든지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뭐 펩타이드라든지 젯바운드라든지 이런 비만약은 기본적으로 주사제인데 경구용 먹는 치료제 좋네요.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비만 세계 시장 규모가 왼편에 있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뜨죠. 23년도 8조 원 어떤 규모에서 2030년도 되면은 135조 원. 미국의 비만율이 50%가 넘어갈 걸로 추정될 때 이 정도 시장 규모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도 2030년 정도가 되면은 7천억 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1,000억 대인데 7천억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보고 이것들이 올해 시장에 잘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8월 28일에 포착됐고 마찬가지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 전에 나오는 신호가 아니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D&D 파마텍이었습니다. 요새 핫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 시장 그간의 하락을 만회하려는 데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승 속에서 좋은 종목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도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